결혼하셨네. 은실쌤은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 그지? 자, 첫 번째 거 봅시다. 내가 일부러 너네 이거 다 칼라 뽑았잖니. 자, 이게 프톨레마이오스라는 거 어떻게 알죠? 풍신, 바람의 신이 몇 명이게? 10명이죠? 아니에요. 사이드에 조그맣게 한 놈씩 끼어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지도는요, 150년,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15세기에 복원된 거예요. 그런데, 제작식이 물어보면 여러분 그냥 그리스, 저쪽 로마로 가셔야 돼요. 150년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이 시대인데, 여러분, 이 시대인데, 이게 무려 경선 위선이 사용이 됐어요. 다만, 원래 메르카토르는 경선 위선이 직선이어야 되거든? 얘는 아니에요. 얘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곡선으로. 그죠? 그래서 경선과 위선이 곡선으로 돼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있지만 곡선으로 돼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여기 투영법이라고 돼 있는데, 그 투영법이 원뿔 도법이에요. 원뿔. 있잖아, 도법이 두 개가 있거든. 지구를 이렇게 감싸면 이게 뭐예요? 원통이에요. 원통. 이게 메르카토르가 원통이야. 원통. 근데 얘는 꽃갈콘처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원뿔 도법입니다. 자, 그럼 메르카토르가 나오면 일단 기억해야 될 게 경선, 오래됐다. 로마 시대 때다. 그 다음에 경선 위선이 곡선으로 돼 있다. 그리고 원뿔 도법이란 투영법을 사용했다.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럽 위치 확인하시고, 그죠? 저 위쪽에 유럽, 오른쪽에 아시아, 밑에 전부 그 큰 대륙이 전부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지나치게 크게 그려놨지, 그지? 자, 근데 아메리카 없죠. 당연히 없지. 얘들아, 이게 로마인데 로마에 무슨 아메리카가 있어, 그지? 그러니까 신대륙은 전혀 표현이 안 돼 있다. 자, 다음 페이지 갑시다. 자, 이 지도는 R2들이신데요. 밑에 걸 먼저 보시면 밑에 게 원래 지도예요. 밑에 게 원래 지도. 즉 유럽, 아라비아 반도,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고 왼쪽에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가 좀 안 돋보이니까 이걸 뒤집은 게 그 위에 있는 R2들이시 지도예요. 그러니까 R2들이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밑에 있는 지도를 뒤집은 거예요. 뒤집었더니 아라비아 반도가 가운데로 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위쪽이 뭐가 돼요? 아프리카가 돼요. 따라서 위쪽이 뭐다? 남쪽이 됩니다.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 돼요. 지도의 위쪽이 남쪽이 되고요. 이슬람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1154년 12세기예요. 12세기니까 뭐예요? 중세. 12세기 중세 때고요. 지도 중심에 메카가 돼 있고, 여러분 신라가 표시되어 있다는데 신라가 그 밑에 지도의 오른쪽 끝에 보면 섬들인데 빨간색 표시되어 있을 거야, 얘들아. 밑에 지도에 빨간색 표시되어 있지. 그게 신라야. 그러니까 신라가 여러 개의 섬이라고 생각을 했어, 얘네가. 여러 개의 섬. 그럼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지도는 여러분 시험에서는 그 위에 있는 지도가 나올 거거든. 위에 있는 지도도 실로 표시해 봐봐. 위에 있는 지도에서. 자, 위에 있는 지도에서 신라를 표시해 보면 왼쪽 위에 돼 있죠. 그죠? 왼쪽 위에가 신라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신라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신라가 표시되어 있는 건 이슬람이 그 당시에 신라랑 교육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8개의 선으로 기후대가 표시되어 있다는 게 오른쪽에 있는 그 동그란 지도 안에 보면은 선이 지금 8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저런 식으로 기후대를 표현한 거예요. 그 되게 똑똑하지? 그치? 저 선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위선 경선을 따로 쓴 거는 아니에요. 기후대를 표시하고 있었다.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니네 학교 시험에 기후 표시 나왔어요 이미. 예.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이 지도의 이름은 뭡니까? 메르카토르 지도입니다. 1569년입니다. 1569년이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중세를 14세기까지라고 중세라고 하고 이제 15세기, 16세기부터 근대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근대로 들어와서 만들어진 16세기니까.
16세기니까 근대 만들어진 지도인데 이 지도는 사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때 이게 흐려서 보이지도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있잖아요. 가운데가 대서양이에요. 그죠? 태평양이 아니에요. 가운데가 대서양이에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이 되는데 아메리카가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북미, 남미를 나누어서 낼 거예요. A하고 B로. 그 위에 A 큰 대륙이 북미, 앵글로 아메리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희한하게 붙어 있긴 하지만 떨어지고 걔가 바로 남미, 라틴 아메리카예요. 유럽과 아프리카는 상당히 그래도 정확하게 그려놨죠. 그죠? 이 아시아가 막 개그지로 그려놔서 그렇지. 예, 그려놨어요. 다만, 여기 이 메르카토르의 특징이 여러분, 6번에 보면, 5번에구나, 5번에. 오세아니아 대륙이 없어요. 예? 없어요? 네, 없어요. 아메리카는 나와 있는데 오세아니아가 이 당시에는 확실히 되지가 않아서 이걸 약간 미지의 세계처럼 그려놨어요. 그래서 오세아니아 대륙이, 그러니까 남극이 오세아니아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오세아니아 대륙이 표현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되는데 왜냐하면 그거 안 써놨는데 메르카토르 무슨 도법? 원통 도법. 자, 메르카토르는 원통 도법이고요. 그 다음에 경선 위선을 했는데 이 경선 위선이 수직 교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수직 교차. 아까 뭐 있었지? 경선 위선 사용했던 게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마이오스는 경선과 위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가 않은데 얘네들은 수직으로 교차를 했기 때문에 지점 간의 각도를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항해에 매우 유용했다. 그죠? 항해에 매우 유용했다 포인트고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확대된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가 실제보다 너무 과장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는 실제로 조금 그러니까 러시아를 비해 작게 보이는데 사실 아프리카가 큰 거고 러시아가 사실 작은 거죠. 그죠? 이게 1569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16세기. 중요한 거 시험 딱 봤을 때 안 보이겠지만 왼쪽에 아메리카가 있고 오른쪽에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 가운데 바다가 대서양이라는 게 포인트. 그치? 가운데 바다 대서양. 다음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 자, 이것도 위치 분명히 물어볼 거야 내일. 아, 내일 아니구나. 월요일 날. 자, 거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수영장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아프리카예요. 그죠? 호수가 있긴 있는데 그 호수를 뭐 지나치게 크게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 중요한데 아프리카 오른쪽을 표시해놓고 분명히 이것도 체리쌤이 이건 인도죠? 요따구로 물어볼 거예요. 인도 아니에요. 그 아라비아 반도예요. 인도 아니고요. 아프리카 바로 옆에 아라비아 반도예요. 인도는 거의 유라시아 대륙에 붙어 있죠, 지금. 그죠? 예, 붙어 있고 동남아시아, 일본을 되게 크게 일어났어요, 그죠? 일본을 크게 그리고 한반도가 아프리카만 해요. 한반도가 아프리카만 해. 미친 지도죠, 그죠? 자, 이건 누가 만들었냐? 1402년입니다. 1402년. 조선 건국이 언제입니까? 1392년이니까 조선 건국된 지 딱 10년 만에 만들어진 국도자가 들어간 걸로 봐서 누가 만들었다? 국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표현되어 있고요. 대명혼일도가 비슷한데 대명혼일도하고 차이점 뭐니? 대명혼일도는 한반도가 잘 나와 있잖아. 반만 나와 있어요. 토끼가 반만 나와 있으면 대명혼일도고요. 저렇게 한반도가 크게 다 나와 있으면 혼일강력 대국도 지도예요. 유럽, 아프리카, 아라비아 반도, 인도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신대륙 없고요. 중화사상은 왜 그래요? 중국이 가운데.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가 매우 축소되어 있더라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 지도 봅시다. 자, 이 고려망국전도도요. 이걸 흑백으로 하면 되게 흐려 잘 안 보이는데, 자, 아까 우리가 봤었던 메르카토르랑 비교했을 때 메르카토르는 가운데 대서양이죠. 얘는 태평양이에요. 지금 현재 지도랑 가장 유사하죠. 거기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가운데가 태평양이고 아메리카 대륙이 비교적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큰 게 그게 웃기게 일어났죠. 밑에 남극을 되게 크게 일어났고 거기 3번에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를 상상적 육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했는데 일부 표현됐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상상적 육지로 표현돼 있어요.
목판본이라는 거는 이걸 마구 찍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고려 마구전도는 우리나라에도 보관이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저기 저 시청에 있는 역사박물관 가시면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돼 있다? 경선과 위선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경선 위선 사용한 거 뭐 있었니? 프톨레마이오스랑 그치. 그리고 얘 고려 마구전도까지. 오케이. 자, 여기에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표현되어 있고 호주는 상상적 육지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 최초의 서양식 세계 지도인데 이걸 실제로 만든 것은 마테오 리치.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구 전후도가 나옵니다. 자, 지구 전후도는 구대륙이 왼쪽에, 신대륙이 오른쪽에 나와 있고요. 자, 최한기, 김정호의 목판본입니다. 얘도 목판본이에요. 얘도 목판본이고 경선과 위선 사용되어 있고요. 아메리카 대륙 표현되어 있고 오세아니아 일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밑으로 잘려져 있잖아요. 그죠? 자, 이따가 요거 이제 여러분 학교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봐드릴게요. 아, 이거는 1800,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시험에 나온 지도 중에 가장 늦게 만들어진 거 이게. 지구 전후도가 가장 늦게 1834년이니까 가장 늦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주요 종교의 성지 봐드릴게요. 주요 종교의 성지. 자, 기독교는 예루살렘, 나사렛 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오른쪽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줄쳐서 이슬람교도 되고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는 바티칸 시국. 지난번에 니네 그 방학 때 이 바티칸 시국 지도 표시하는 거 나왔었잖아. 그거 요번 시험에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각 종교의 성지 할 때 로마에 찍혀 있으면 그거 저 기독교의 성지로 보시면 돼요. 로마에 찍혀져 있으면. 오케이. 그다음 자, 이슬람교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데 메카하고 메디나는 지도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메카가 바다 쪽이에요. 메카가 훨씬 바다 쪽이고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애가 메디나예요. 메카와 메디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 메카랑 메디나를 거기다 A하고 B로 표시해 놓고 이슬람교의 의무로서 매일 기도해야 되는 데가 메카냐 메디냐냐 물어볼 수 있거든요. 메카예요. 그 다음에 일생에 한 번 가야 되는 데도 어디예요? 거기도 메카예요. 메디나가 아니라 메카예요. 메디나는 그냥 저 무하마드, 저 마호멧의 묘지가 있는데 불과해요. 그러니까 활동을 메카에서 메디나 쪽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메카. 그 다음에 불교는 지금 지도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그 팔자만 보이네요. 그 팔자 보이는데 밑에 있는 게 룸비니예요. 즉 룸비니는 네팔에 있어요. 그 다음에 러크나우라는 거 바로 밑에 또 저 칠해져 있죠. 러크나우 밑에 그게 바라나시. 바라나시는 힌두교의 성지예요. 그리고 파트자만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 걔가 부다가야예요. 부다가야. 그러면 봐요. 이렇게 세 개 찍혀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일단 봐봐. 네팔이 룸비니. 석가모니가 고타마 시달다가 태어난대요. 태어나서 주로 활동은 어디서 하셨냐? 부다가야에서 하신 거야. 활동은. 그래서 룸비니 쪽에서 부다가야 쪽으로 요렇게 화살표를 하시면 거기가 주로 석가모니가 활동한 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바라나시는 사실 그게 지금 강이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인도는 강이 양쪽으로 흘러가잖아요. 이쪽이 인더스, 이쪽이 겐지스고 그 겐지스강 유역에 있는 게 바라나시인 거예요. 겐지스강 유역에 있는 게 바라나시.
그 바라나시가 여러분들이 맨날 사진에서 보는 그 강가에서 목욕한 새끼들 있잖아요. 더러운데 거기서. 그 목욕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원래 머리까지 다 담가야 돼요. 죄를 씻는 거기 때문에 머리까지 다 담가야 죄가 씻어져요. 그 더러운 데가 바로 거기 바라나시예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종교인데, 그치? 뭐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들었겠지. 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메카 메디나 위치랑 그다음에 룸비니 바라나시 부다가야. 룸비니 바라나시 부다가야 오른쪽에 있어. 부다가야가 오른쪽에 그죠? 오케이. 자, 그다음 이제 쌀 국가별 생산량 비율은 아까 드렸던 이거랑 같이 보세요. 이거 니네 연습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 풀로 다 써놓은 거, 요거는 1, 2, 3만 쓰라고 해놓은 거고, 밑에 거는 뒤에는 아예 다 써보라고 해놓은 거야. 자, 그러면 쌀의 국가별 생산량 비율 볼게요. 중인방 인배죠. 중인방 인배.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거 1, 2, 3까지가 중요하죠. 중인방이 중요해.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중요합니다.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자, 걔네들은 생산하는 애들인데 수출할 때 누가 빠진다? 중국 당연히 빠진다. 지네들 처먹기도 바쁘다. 그지? 중국 빠지고 인도 올라가죠. 인도는 쌀을 먹긴 하지만 그렇게 쌀만 먹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인도가 수출 1위가 되고요. 저기 없던 태국이 2모작, 3모작까지 하거든요. 태국이. 그 태국 음식 중에 쌀로 만든 음식 있나요? 없어요. 잘 안 먹어요. 태국은 쌀 음식 잘 안 먹어요. 대부분 밀가루야. 대부분 저거예요. 국수 먹는데, 얘네도? 쌀국수 먹네, 얘네도. 쌀 먹는데 이 새끼들 왜 수출하지? 근데 얘네들 음식이 좀 특이한, 과일도 많고. 그죠, 예. 자, 아무튼 태국이 2위고요. 베트남 3위입니다. 인타베 꼭 기억하시고. 파키스탄까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 타이, 베트남, 파키스탄, 인타베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옥수수 볼게요. 오른쪽에 옥수수는 아니야. 미안해. 밀 먼저 볼게요. 왜냐면 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밀이 여러분 쌀하고 1등, 2등이 똑같아요. 중국, 인도. 똑같아요. 중국, 인도. 대신에 3위가 아까는 방글라데시인데 여기는 러시아예요. 그죠? 그래서 중인미, 러호. 중국은 인도를 러미호. 그게 생산량이고요. 수출은 뜻밖에도 누가 1위예요? 호주. 그죠? 호미 들고 프랑스로 캐러가 기억나세요, 이거? 호미 들고 프랑스로 캐러가 캐러. 그 다음에 옥수수는 1, 2등이 완전 바뀌죠. 뜻밖에도 중국은 여기도 2등이에요. 그죠? 옥수수 생산량 2위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빼면요 완벽하게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1등이 미국, 3등이 브라질, 4등이 아르헨티나예요. 중국 뭐 워낙 땅덩이가 넓으니까 그죠? 옥수수가 그리고 되게 잘 자라요. 산간 지방에도 잘 자라는 거 아세요? 그래서 원래 멕시코 이런 데도 산인데도 멕시코 아이고 저 잘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옥수수 수출량 비율은 자 중국 빠집니다. 중국 사료 써야 되니까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즉 미중,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만 빠지면 돼요. 그냥 중국만 그대로 빼면 돼요. 순서 똑같아요. 미국 1위, 브라질 2위, 아르헨티나 3위인데 특이한 거 우크라이나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실 때 우크라이나. 됐죠? 이제 이걸로 확인해 보세요 다시. 자, 요 표로 봐봐. 요 표에 보면 지금 쌀, 밀은 둘 다 중국, 인도 확인했고요. 그죠? 3등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쌀 3등이 방글라데시, 밀 3등은 러시아. 그다음 옥수수는 아예 순위가 싹 다 바뀌는데 중국이 2등으로 껴있긴 하지만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순서로 돼 있다라는 거고요. 수출량을 보게 되면 쌀은 인도, 타이, 베트남, 파키스탄이고 그 다음에 수출은 호미 들고 프랑스 캐러 그 얘네들이고요. 그리고 옥수수 수출 중요한데 옥수수는 중국을 빠지고 그대로 생산량 순서대로 가면 된다.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가 특징적이다.
우크라이나가 수출로 나오면 그거는 옥수수라는 거. 우크라이나가 수출로 나오면 옥수수다.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책에서 거기 그 페이지에 보시면 대륙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륙별 나와요. 대륙별. 자, 그럼 아시아에서 저 흰색이 가장 딱 눈에 띄잖아, 그지? 걔가 쌀이지, 걔가 쌀. 아시아는 뭐든지 알았는데 아시아만 많은 게 쌀. 그 다음에로 오세아니아 봐야 되는 거 알지? 왜냐면 오세아니아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뭐밖에? 밀. 그래서 오세아니아가 밀. 그 다음에 유럽도 보세요. 유럽도 밀이, 일이, 그 다음 옥수수에 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아주 적어요. 그래서 밀 옥수수라는 거고요. 아메리카는 옥수수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아프리카도 보세요. 아프리카도 옥수수가 많아요. 아프리카도 옥수수가 많아요. 자, 다시요. 오세아니아는 무조건 밀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도 밀이 많아요. 그러니까 밀하면 서양 사람들이니까 유럽과 호주 가셔야 돼요. 유럽과 호주. 밀하면 유럽과 호주 가시고, 그 다음에 아메리카가 옥수수가 많은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척박한 땅에도 잘 나는 게 옥수수니까. 아프리카에도 뭐가 있다? 옥수수가 있다. 아프리카에도 옥수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저 빠진 게 있으면 써드릴게요. 빠진 거. 그 밑에다가 좀 써놓읍시다. 뭘 써놔야 되냐면, 전 세계 생산량, 곡물 생산량, 뭐가 제일 많아요? 옥수수, 밀, 쌀 중에서 옥수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밀. 여러분 쌀이 제일 적어요. 아시아 사람들만 먹기 때문에. 자, 재배 면적 할게요. 이 셋 중에서 재배 면적 누가 1등이에요? 맞아요. 밀이에요. 밀. 왜냐면 밀은 땅은 넓어도 나오는 양이 적어요. 그래서 넓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등이 옥수수. 그렇죠. 쌀이 가장 적어요. 다음 단위 면적당 생산량 갈게요. 세 번째 단위 면적당 생산량. 즉 좁은 땅에 누가 많이 자라냐는 거거든요. 1위가 맞아요. 길잖아. 옥수수가. 그지? 옥수수가 1등, 2등이 쌀, 병신이 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생산량 대비 수출량.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산해서 얼마나 많이 수출하냐는 거거든요. 요거 띠로리 맞아요. 밀이에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쌀 아니에요. 저 옥수수 아니에요. 이거 밀이에요. 밀이에요. 밀이 2위, 옥수수 2위, 쌀이 3위인데 내일 분명히 이거 나올 거야. 생산량 대비 수출량 1위가 밀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도 꼭 잘 기억해 두세요. 내일 나온다 이거 진짜. 아,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전부 올해 나온 수능 완성 거 갖다 쓴 거예요. 그게 다 22년으로 돼 있죠. 학교랑 똑같이. 그죠? 자, 그 다음 가축들 보러 가자. 다음 페이지 가축. 우리 은매 보러 가자. 은매. 자, 은매 봤더니 자, 일단 여러분 지금 있는 거 순서를 보면 사육두수 보면 소가 1552, 양이 1322, 돼지는 1000이 안 돼요. 따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키우고 있는 걸 따지면 소, 양, 돼지다 기억해야죠. 그래서 써놓을까요 우리? 전 세계 사육두수 소, 양, 돼지. 건조한데는 돼지가 아예 안 되니까, 그치? 그럼 건조한데 잘 자라는 애가 누구니? 양, 그렇지. 그 다음에 육류 생산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육류 생산은 오히려 돼지가 1등, 소가 1등, 양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건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육류 생산 돼지가 1위야. 제학고 지금 배달 중이란다. 제학고 오면 우리 그때 쉬자. 자, 그래서 봅시다. 소양 돼지의 국가별 사육두수 비율. 자, 여러분 소는 무조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여러분 인도는 왜 저 새끼는 처먹지도 않으면서 많아요? 숭배하니까. 근데 여러분 인도의 소에는 좀 비밀이 있는데 인도의 소에는 물소를 포함합니다. 물소가 뭔지 안 아니냐?
그 동남아시아 가면 시꺼매가지고 뿔이 이렇게 생긴 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귀엽게 생기지 않고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기네. 인도 그 소가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2위입니다. 그 다음 미국 3위, 에티오피아가 4위.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소가 에티오피아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요. 아프리카에도 소가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소가 있어요. 돼지는요. 그 새끼는 승질 나빠서 거기 못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물이 적은데 소도 물이 있어야 되지만 돼지가 훨씬 더 물이 많이 들어가요. 돼지 못 키워요. 됐죠? 중국이 의외로 굉장히 작죠? 그래서 브라질, 인도, 미국. 특히 브라질이 1위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소는 브라질이 1위. 자, 그 다음에 양 볼게요. 양은 중국이 1위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양도 중국이 1등이고 돼지도 중국이 1등이에요. 우리 아까 쌀하고 밀 둘 다 중국이 1등이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돼지하고 양은 중국이 1등이에요. 자, 양은 2등이 인도, 3등이 호주예요. 4등이 이란, 5등이 나이지리아. 그렇다면 여러분 아프리카에 모두 있다. 양도 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소,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서 양, 나이지리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티오피아는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비가 좀 오는 지역이에요. 에티오피아는 킬리만자로 있잖아. 킬리만자로 산. 따라서 산에 부닥쳐서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강수에 좀 있기 때문에 거기 소가 자라야 되고요. 나이지리아는 석유가 있죠. 그 말은 나이지리아는 기후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겁나 사막이에요. 그럼 사막이 그나마 누가? 양이. 그렇게 생각하시대요. 그래서 나이지리아가 양이고 에티오피아가 소예요. 이란도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시죠? 사막은 양이 된다. 그죠? 예. 호주도 마찬가지. 그 중국, 인도, 호주, 이란, 나이지리아가 중인호, 이나 여기가 양이고요. 이제 돼지 가볼게요. 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그 사육하는 환경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중국 1등이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여러분 압도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돼지 절반은 중국이다. 전 세계 돼지의 절반은 중국이다. 중국 사람들도 돼지잖아. 중국의 절반은 돼지다. 그 다음에 2등이 여러분 미국이에요. 중국 요리 중에 소 있어요? 없어요. 소고기 탕수육이요. 그 우리나라가 만든 거예요. 중국엔 없어요. 중국은 소로 만드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양고기는 있죠. 양고기는. 그지? 그래서 중국은 소 별로 없어요. 아무튼 미국이 2등이고요. 그 다음에 3등이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왜 돼지가 많나요? 미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요리도 많이 먹어요. 의외로. 그리고 브라질 에스파니아 조심해야죠. 에스파니아. 그죠? 에스파니아의 유명한 그 돼지가 뭐 있니? 이베리코 돼지. 그래. 이베리코가 바로 에스파냐라서 에스파냐가 나타나면은 이거는 무조건 돼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 미국, 브라질, 에스파냐, 러시아 중에 건조기후 없어요. 그 돼지는 건조기후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대륙별로 갈게요. 이제 대륙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맨날 나라만 기억하고 대륙은 모르더라고. 대륙 중요합니다. 대륙 보시면요. 소는 아까 보세요. 소가 브라질이 1등, 미국이 3등이었죠. 그래서 아메리카가 1등이에요. 그 다음 아시아는 뭐든지 많으니까 일단 아시아가 2등이고요. 대신에 여러분 양하고 돼지는 어느 나라 때문에? 중국 때문에 무조건 1등이 아시아예요. 다시요. 양하고 돼지는 중국 때문에 무조건 나라도 아시아가 1등. 중국, 그 다음 대륙도 아시아예요. 다만 소는 브라질과 미국 때문에 누가 1등이다? 아메리카가 1등이다. 그 다음에 2등 아시아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프리카에 뭐 있었어요? 소 있었죠? 그래서 3등이 아프리카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양 갈게요. 자, 양은 아시아가 많고요. 아시아가 많고, 그 다음 양 아까 뭐 기억한다 그랬지? 양은 건조하다. 그죠? 양 건조하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2등이에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 아시아는 대부분 뭐 중국도 들어갔지만 서남아시아도 다 양이 있어요. 그 다음 돼지 볼게요. 아시아. 와, 50% 넘죠. 왜냐면 중국 혼자도 50%니까. 자, 조심할 거.
돼지 2등이 아메리카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했지만 미국, 브라질이 2등, 3등이거든요. 유럽 아니에요. 유럽도 많긴 많아요. 비슷하게 많죠. 그죠? 어쨌든 하지만 순서를 따진다면은 22년 순서를 따진다면 아메리카가 유럽보다 많다. 그죠? 근데 유럽도 만만치 않게 많아요. 왜? 돼지는 유럽에 많아요. 어느 나라 기억하라고요? 에스파니아. 됐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 대륙 내 소양 돼지의 사육 두수인데 자, 이건 당연히 아시아죠. 아시아 봤을 때 아시아 제일 많은 거 돼지. 맨 위에 돼지부터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륙에서 뭐 찾아야 돼요? 오세아니아 찾아야 돼요. 무조건 오세아니아. 왜? 오세아니아에 뭐밖에 없으니까 양. 그래서 흰색이 양.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셔야 되냐면 아메리카요. 왜? 아메리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가장 큰 비중이 소. 그 특이하게 아프리카는 양과 소가 비슷하고 돼지 거의 없다. 그죠? 예, 물이 없어서 돼지 거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에너지 자원 갈게요.